풍욕은 말 그대로 바람 목욕입니다. 왜 이렇게 달밤의 체조 같은 일을 하느냐? 바로 해독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몸에는 해독 장기가 여럿 있습니다. 간, 콩팥, 폐는 잘 아시죠? 림프도 있습니다. 림프 순환을 통해서 찌꺼기들을 배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도 당연히 찌꺼기들을 운반하지만 그것들이 간, 콩팥, 폐를 통해서 해독되고 배설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해독 장기가 바로 피부입니다. 우리가 사우나를 하는 이유가 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한 것인데 풍욕을 통해서도 일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해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간, 콩팥, 폐, 림프의 기능을 올리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풍욕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풍욕을 하시는 것만으로 피부를 통한 해독 기능을 대폭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풍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풍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맑은 공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바바리맨들처럼 옷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산속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모공이 다 닫혀버립니다. 모공이 닫히면 공기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해독이 안 되겠죠. 풍욕을 할 때 기본 원칙은 모공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름철에는 너무 더워서 땀이 나면 모공을 땀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역시도 풍욕의 효과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풍욕을 하는 방의 온도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욕은 보시는 도표처럼 탈의, 즉 옷을 벗는 시간을 20초부터 시작해서 10초씩 쭉 늘려서 120초까지 올리고 차기, 즉 입는 시간은 또 60초부터 시작해서 90초, 그 다음에 120초로 올려서 벗고 덮는 시간이 120초로 같아지면 끝나게 되는데 전체 시간을 합치면 29분 20초, 즉 30분이 됩니다. 옷을 벗었을 때 니시 운동을 하게 되는데 11가지 운동이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 위의 4가지는 족수, 즉 발목 운동입니다. 발목을 상하로 움직이느냐, 선형, 즉 부채 모양으로 움직이느냐의 차이이고 어쨌든 발목 운동입니다. 그 다음은 금붕어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붕어 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은 모관, 즉 모세혈관 운동이고 다음은 합장, 합척 운동이고 합장 아시죠? 기도하는 자세인데 발도 기도하듯이 발바닥을 모아서 붙이는 자세입니다. 개구리 다리처럼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손바닥과 발바닥을 붙인 채로 위와 아래로 동시에 뻗었다가 동시에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은 배복 운동입니다. 발목 운동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굽히고 왼쪽 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고 가슴 쪽으로 당긴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고 아래 위로 흔들어주는 동작이 왼쪽 발목 상하 운동입니다. 이때 발목을 잡는 오른쪽 손을 자세히 보시면 엄지손가락 위로 간 게 아니고 아래로 가가 있습니다. 아래로 잡고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은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밑에 그림은 발목 선형 운동입니다. 발목 상하 운동을 할 때는 왼쪽 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왼쪽 발목을 잡습니다. 이때 다리 밖으로 팔을 두려면 마치 요가 자세처럼 매우 어려운 자세가 되지만 무릎 안쪽으로 팔을 두면 쉬운 자세가 됩니다. 왼쪽 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고 오른쪽 손바닥을 편 채로 왼쪽 뒤꿈치를 그냥 받치는 겁니다. 왼쪽 뒤꿈치를 잡는 것이 아니고 뒤꿈치를 그냥 받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 발목이 90도로 젖혀지게 됩니다. 왼쪽 발에 힘을 뺀 채로 오른손을 받치지 않으면 왼쪽 발목이 축 처져 있겠지만 받쳐서 발목을 위로 젖힌다는 말입니다. 그 자세로 오른손바닥 위에서 왼쪽 발이 부채 모양으로 흔들리게 왼손으로 흔들어주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동작은 매우 쉽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풍력 동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척추와 발목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발목 운동은 발목을 풀어주는 효과 외에도 콩팥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니시 건강법인데 1번 평상은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야 척추가 곧게 펴진다는 의미고 2번 경침이라는 경자는 딱딱할 경자입니다. 딱딱한 나무 베개를 의미합니다. 반원통 모양의 나무 베개를 머리가 아니라 목에
베게 됩니다. 원래 목배 적경추라고 하죠. 옆에서 봤을 때 C자로, 이쪽에서 봤을 때 C자로 휘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책상에 앉아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곧게 펴지거나 오히려 앞으로 휘어지는 거북목으로 된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자는 동안에 뒤로 휘어지게 경침을 베자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나무 베개를 베면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조금씩 적응시키면 좋아질 겁니다. 세 번째가 붕어 운동입니다. 금붕어가 헤엄치듯이 몸을 좌우로 흔드는 것인데, 사실 금붕어는 꼬리를 흔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리를 흔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허리를 흔드는 겁니다. 척추를 바로잡고 내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관 운동은 글자 그대로 모세혈관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손과 발을 위로 올리고 가볍게 떨어주면 손과 발에 있는 모세혈관을 자극하게 되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5번은 합장합척 운동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죠. 손바닥과 발바닥을 맞붙인 채로 화살표처럼 위와 아래로 동시에 뻗었다가 동시에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좌우의 균형을 도모할 목적인데, 다리는 골반에 새로 붙어 있기 때문에 골반 내 장기의 건강에도 유익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그림은 배복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위의 11가지 그림은 준비 운동이고 아래는 본 운동입니다. 위의 준비 운동을 얼핏 보시면 복잡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1번은 어깨를 아래 위로 10번 움직인다는 거고, 2번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굽혔다가 다시 세우는 동작이고, 3번은 반대로 왼쪽으로 굽히는 거고, 4번은 앞으로, 5번은 뒤로, 6번은 오른쪽 옆으로 회전, 7번은 왼쪽 회전이죠. 8번처럼 두 팔을 옆으로 벌린 채로 고개를 좌우로 한 번씩 회전하고, 9번은 두 팔을 곧게 수직으로 위로 든 자세에서 고개를 좌우로 한 번씩 돌리고, 10번처럼 어깨 높이까지 팔을 내린 다음에 11번에서 시선을 상방 30도로 보면서 어깨를 3번 젖히고 얏! 이라고 기압을 넣는 자세입니다. 간단하죠? 밑의 본 운동은 꿇어앉은 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니시의학의 창시자 니시가조조 박사가 일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꿇어앉는 자세가 편하다고 합니다. 편한 자세로 하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양반 자세가 편하시죠. 바닥에 앉을 때는 양반 자세로 하시고, 침대에서 할 때는 침대 밑으로 다리를 내리고 침대에 걸터앉은 자세로 하시되, 무릎 사이에 주먹이 4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무릎을 벌려서 균형을 잡고 허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배 앞에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방향으로 배를 안으로 당겼다가 밖으로 미는 동작인데, 일부러 밀 필요까지는 없고 당겼다가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좌우로 흔들 때 몸이 가운데로 고추 섰을 때 배를 당기고, 옆으로 기울였을 때 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마치 태권도 격파할 때처럼 세워서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배복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옆으로 흔드는 동작을 요진 운동이라고 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배를 안으로 당겼다 풀었다 하는 동작은 배복 운동이라고 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자율신경 아시죠?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각자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배복 운동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교대로 자극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복 운동을 반복하시면 자율신경이 안정되어서 마치 명상을 하듯이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면서 자기 암시를 걸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배복 운동이 숙달 되시면 지그시 눈을 감고 자기 암시를 걸면 됩니다. 니시 의학에서는 좋아진다, 좋아진다, 낫는다, 낫는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주문을 외우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건강하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등 무엇이든 자기만의 언어로 암시를 걸면 됩니다. 이 암시는 꼭 소리를 낼 필요까지는 없고 속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아까 풍욕을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풍욕과 풍욕 사이의 간격은 보통 1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풍욕을 계속 한다면 1시간 반에 한 번씩 하게 되겠죠.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7시간을 빼면 17시간이 되는데 17을 1.5로 나누면 11점 얼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최대 풍욕 횟수는 11번이라는 말입니다. 니시야의 본사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동경 와타나베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가 매일 11번씩 풍욕을 합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동양 지역에서 각종 난치병이나 말기암 환자들이 와타나베 병원에 와서 불과 몇 달 만에 척척 나와서 퇴원하는 놀라운 사실의 배경에는 풍욕이 있습니다. 와타나베 병원에 특별한 약이 있다거나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일반 병원에 비하면 병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장비도 빈약하고 약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단지 현미밥과 채식 위주의 식사를 주고 매일 풍욕을 하고 관장과 냉온욕을 합니다. 물론 관장과 냉온욕도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풍욕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풍욕을 하면 피부를 통한 해독도 해독이지만 풍욕 중간에 하는 니시 운동을 매일 11번씩 하게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니시 운동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이고 내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들인데 이 근육들을 매일 운동시키니까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풍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낫는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어쨌든 낫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00년간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니시의학으로 완치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풍욕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풍욕을 많이 하시려면 풍욕의 기본 원칙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풍욕하기 전에 식사, 목욕, 운동을 하시면 1시간 쉬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풍욕을 먼저 하시고 식사, 목욕, 운동을 하시면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풍욕의 실제 예입니다. 보통 아침 식사를 7시 반, 점심 식사를 12시 반, 저녁 식사를 5시 반에 한다고 치면은 식사 시간 전에 한 번씩 풍욕을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번, 주무시기 직전에 또 한 번 하면 벌써 5번이죠. 거기에다가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저녁에 2번 그렇게 1시간씩의 시차를 두고 2번씩 더 하면 11번이 됩니다. 일본 동경 와타나베 병원에서는 이 시간표대로 매일 풍욕을 시행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만 환우분들께서 TV 보는데 방해된다, 잠을 못 자겠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원성이 자자해서 자꾸 줄이다가 이제는 하루에 4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직전 3번과 별다른 요법이 없는 저녁 시간대에 한 번 해서 하루에 4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해야 할 것을 4번이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실천하시는 환우분이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치료해 보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4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서 머리맡에 딱 붙여 놓으시고 스스로 풍욕을 열심히 실천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